마인드셋, 그렇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오늘은 특별히 이 한글의 오책, 이 책의 1,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약속을 하나 못 지킨 거는 미리 올려준다고 했는데 좀 전에 올려드렸어요. 네, 예. 약속이 맞습니다. 예, 뭐 좀 양해해 주시고 예, 그냥 와서 즐기세요. 즐기시고 들어가시고 얘기하고 좋겠습니다. 이 책 1, 2장인데 1, 2장 내용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뭐 대충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다른 분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렇죠. 액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읽어보신 분이 예, 없으시죠? Think before you act. What? Think before you act. 일단은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만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 1장 얘기는 이제 전반적인 빅플랜을 설명했던 거고, 빅플랜의 첫 번째가 이제 갈망, 디자이어인데 디자이어. 그거의 되게 중요성들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냐면요, 그냥 미래를 예측해요. 첫 번째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후년도에 어떻게 될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인구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요. 보통 예측하잖아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까 예측하죠. 그러면 예측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제가 그 미래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죠. 예. 혹시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예. 수립을 하죠. 예.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계획을 수립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이 잘 될 것 같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죠. 보니까 5년 뒤에 뭐가 잘 될 것 같네. 그 계획은 플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 계획을 만들죠. 근데 사업 계획 중에 이제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해갖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아마 군대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작과, 작전과 뭐 이런 데서는 군사 전략들을 수립할 때 A 플랜, B 플랜, C 플랜 중에 가장 워스트한 경우, 베스트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선택하기도 하고, 사업을 보통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번에는 어떤 플랜으로 가자, 어떤 계획으로 가자를 결정을 하면 그게 맞는 자원들을 모아요. 사람이 필요하든 돈이 필요하든 이걸 모아서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하죠. 실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언제 좋고 언제 나쁠까요? 미래를 예측한 거가 예측대로 진행되면 이건 좋아요. 미리 계획한 대로 가면 되니까. 언제 나쁠까요? 변수가 많을 때에서 미래 예측대로 안 가는 거야. 안 갈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미래가 별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이 좋아요. 왜냐면 계획한 대로 자원을 몰아서 어떻게 되면 할지를 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딸기를 팔아요. 딸기 농사를 져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딸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가 명확히 알면 쉬워. 그럼 얼마큼 생산해야 될지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올 하반기에 내년도에 딸기 수급이나 딸기 값이 폭락할지 폭등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클 때는 헷갈리죠. 지금 올해는 딸기를 해야 돼? 아니면 딸기 말고 일부 좀 섞어야 돼? 그런 고민이 되겠죠. 딸기는 어떨 것 같아요? 전망이? 딸기는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왜 딸기였어요? 네. 시장을 좋게 만들어요. 그럼 딸기 단일 작물만 하시나요? 예. 평수도 작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거라면 딱 갔다가 이 일이 아닌가요? 하고 돌아오면 위험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게 잘 먹혔어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게 최근 상황이에요. 환경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느냐까지도 고민을 할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법대로 하면은
위험도가 되게 크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크리에이션이라는 방법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창의 행동.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면 안 된다. 불확실할 때는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창의 행동. 읽어볼까요? 창의 행동. 큰 목소리 창의 행동. 창의는 크리에이션이죠. 크리에이션. 창의적이다. 크리에이티브 하다. 뭐 창의적이다 할 때 크리에이션 이런 뜻이고 행동은 뭐죠? 액션. 크리에이션 플러스 액션.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크리액션 아카데미. 여기 크리액션.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니까 만든다네. 크리에이션, 크리액션. 크리액션 아카데미를 만들었잖아요. 2년 전에. 2년 전에 만들어갖고 일단은 했어요. 잘 된 건 아닌데 크리액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했죠. 이게 뭐냐면 창의적으로 행동하자, 창조적으로 행동하다는 모토예요. 그러면 여기 기본은 뭐냐면 일단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된다? 액션부터 하자. 액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액션에서 러닝을 배워야 돼요.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한다. 다시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갈수록 이런 사상이 심화되려면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창업 분야의 핵심 주류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린스타터라고 합니다. 린스타터. 린스타터.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창업의 흐름과 기준은 다 린스타트업의 기반인데 린스타트업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일단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반성해서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핵심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린스타트업이고 그리고 모든 요즘의 창업 교육은 다 린스타트업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첨단 이슈들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더 디자인을 좀 쉽게 하면 이런 거죠. 근데 일단 해보자. 근데 해봤다가 손에 크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갔더니 막 피가 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때 어느 정도로만 해봐야 되냐면 손에 안 보는 정도로만 해봐야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손에 봐도 크게 이렇게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어. 이 정도. 손해가 없는 그 정도로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 가로까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답은 해본 것 실행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답은 이것밖에 없다. 미래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해보는 것밖에 없다. 실행밖에 없다. 실행.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뭐 예를 들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헷갈려요. 근데 나중 되는 그 데이터를 보면 다 근거가 맞아. 그러면 이 중에 내 마음대로 나는 이 사람이 예측한 게 좋으니까 이거를 딱 올인해서 가다가 실패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실행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로 있는 것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손해를 보지는 않고 시험 삼아 해봤는데 이걸로 해서 데미지가 크거나 시험 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해봐도 잘 안 돼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정도로만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재산을 다 넣으면 돼?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직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 이거 다 직업도 때려치고 올인 이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채원 씨 같은 군이잖아요. 보니까 창업교육도 제대로 봤어.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때려치고 딱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니까 군인이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해보는 거. 그래서 망해봐야 회사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 창업할 때 내가 보니까 창업도 가르치고 창업 분야 좀 아는 것 같고 아는 사람도 하니까 그래 이 길이라고 해서 학교도 다 때려치고 올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는 시간을 잘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업 없는 날을 활용해서 그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 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공 확률을 높일까? 한 번 할 때도 될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인데 이게 계속 사이클을 거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음번에 실패해서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서 성공 확률, 그러니까 단돈 얼마나 더 한번 팔아보고 팔았는데 수익이 안 되면 다음번 넣을 때도 수익을 좀 더 높이고 그래서 조금씩 확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반복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 계속 반복할 거. 이게 중요하죠. 요 사이클을 계속 걸리면 실험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해보고 하다 보면 다음번 할 때 더 나아지고 다음번 할 때 더 나아지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왜 잘 못하죠? 왜 잘 못할까?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막 상처받아. 뭐 이러면 안 돼. 되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그 상처를 덜 받고 계속 좀 몰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한 번 하고 귀찮아 포기하면은 이 사이클은 안 돌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계 미국이에요. 아세요, 이 사람? 자포스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토니 세이인데 이름이 토니 H 묵음 토니 세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차이니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호적으로 따지면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모님 때가 이제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델리버리 해피니스라는 용어로 되게 재밌게 하고 격이 없고 왜냐면 뭐 소위 말하는 근무 조건 되게 좋고 명령이 아니라 다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고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2010년도에 벌써 7년도에 미국에서 벤처기업 중에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일반 회사 다 포함해서 15등을 했어요. 하도 잘 돼갖고 이거는 아마존에 팔려 나갔죠. 팔렸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나이키를 신발을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신발을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 신발 온라인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확보해야 돼요? 신발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아무것도 확보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니다 보니까 나이키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도 좀 있는 것 같아. 찾아갔어요. 뭐나 싶으면 이건 노는 재고품 많은데 제가 요거 인터넷에서 팔 때마다 수수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신발을 잘 팔던 때가 아니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리점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키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더 팔아준다니까 좋다. 하시라고. 내가 지금 수수료 주겠다고 팔면 할 때마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사이트를 만들었냐?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하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 P2P 사이트 이런 데서 팔았어. 그리고 반응이 있는 걸 보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반응이 나중에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전문적인 매장으로 바꿨죠. 이게 뭐냐? 제가 처음에 보니까 저 물건 잘 팔릴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하냐면 저거 하려면 나 돈이 필요해갖고 홈페이지에 사이트도 막 구축해. 그래서 장사하려고 해. 봤더니 안 팔려. 그러면 사이트 구축 비용 모이는데 또 돈 많이 들죠? 확상 망해버리죠.
자포스라는 회사 시작은 처음에 이런 위험을 전혀 안 안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카닥. 카가 무슨 뜻이요? 카가? 자동차요. 닭은 닥터의 약자겠죠. 카닥. 그건 감이 왔네요. 뭐 하는 회사일까?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라는 회사예요. 제가 이제 창업 경진대회나 벤처 창업 심사를 많이 다녀요. 다니면 가장 심사하기 어려운 업종이 어디냐면 그 인터넷 비즈니스 하겠다는 데가 제일 어려워. 딱 와서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이렇게 팔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데를 올리면 수많은 그 자동차 수리하는 에이전시랑 연결해서 견적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하는 업체가 대부분은 심사위는 뭐냐면 그래 저 친구들 보니까 만들긴 잘 만들 것 같아. 근데 과연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 카센터가 다 들어올까? 과연 카센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고객이 전화보고 할까라고 의심부터 해. 근데 앱으로 만드는 데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각종 사이트 우리는 뭐 다양한 이 경력도 활용하고 이래서 이걸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의심부터 해요. 의심부터. 저희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닐 것 같아. 근데 그냥 속는 줄 알고도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사기당하는 느낌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냥 잘 되겠지 라고 그냥 주는 거라. 근데 이 카닥이라는 회사는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 회사는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데 자회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해요. 저 서비스를 쇼핑몰이나 아니면 거래 앱 사이트, 앱 어플을 전혀 만들지 않고 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한 지역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지역을 타다 보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어디가 찌그러졌다든가 범퍼가 이렇게 뭉개져 있다든가 이런 거 그런 차도 보잖아요. 근데 모든 차는 차 앞에 뭐가 있죠? 유리창에 와이퍼도 있지만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 그래서 뭔 전략은 그 디스나거나 뭐를 사진을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그 전화번호에다가 선생님 사진 찍은 걸 딱 보내요. 문자로. 선생님 차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우리는 어떤 회사인데 원하시면 무료 견적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이 스팸이 귀찮거나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를 견적을 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빠서 귀찮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해준다니까 그래 놓으쇼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시겠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자동차 기스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보험 처리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10만 원은 고칠 것 같아요. 당구 카센터를 딱 넣었어요. 갔더니 40만 원 달래.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다시 차를 빼고 싶어. 차를 빼고 싶은데 저 사람 관계 때문에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 있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가면 안 받아요. 20만 원 이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사 사람들은 항상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하는 겁니다. 기타 등등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얘네가 그런 심리를 알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자 받아도 무시하겠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래 나도 어차피 견적 좀 필요했는데 한번 내보시라고 견적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찾냐? 그 지역에 있는 카센터를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데 요거 견적 얼마 내줄래요? 돼서 몇 군데 서치해요. 다니면서 견적을 받아요. 그러면 그 카센터에 소위 말하는 전화번호는 지우고 다시 레포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A라는 업체는 얼마에, B라는 업체는 얼마에, C라는 업체는 얼마에.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서비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카센터에는 만약에 이 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 얼마 달라, 수수료 얼마 달라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냈어도
상당수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또 소수 사람들은 아니 해보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괜찮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꽤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웹사이트도 안 만들고 어플도 안 만들고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 이 카닥은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떤 노하우가 쌓이죠? 무슨 노하우가 쌓이죠? 예, 저 말씀드리고. 고객 관리, 고객하고의 그죠. 고객 관리도 생기고 고객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고객이 뭘 좋아하고 이렇게 문구 보냈더니 좋아하고 이렇게 문구하니까 무시하고 이런 거가 생기겠죠.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두 번째, 또 뭐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죠? 카센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어플 만들겠다고 들이대면 우리 심사위원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그래, 만들기는 잘 만들 것 같아. 근데 과연 사용자가 있을까? 과연 쟤네들은 맨날 개발만 하던 데지 그 카센터 네트워크를 제가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부터 돼. 근데 그건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플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고 네트워크랑 고객에 대한 노하우 쌓였잖아요. 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우리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느낌일까요? 쟤네는 진짜 하겠다. 진짜 되겠다. 라고 검증이 되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이 뭐가 들었냐는 거죠. 파는 돈도 있죠. 그러니까 발품 들은 거죠. 그 발품 들은 것 정도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죠. 저 개발한다고 대단히 투자비가 들었어요? 그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션의 처음에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한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손해보지 말 것. 1번 해보는 것. 손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노하우가 쌓인다고요? 뭐가 학습이 된다고 했죠? 고객에 대한 정보도 학습되고 거래처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생긴다고 그랬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요즘 따지면 어떤 방법론? 리스타트 방법. 그래서 지금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카닥은 고객이 80만 명 고객이고 최근에 2015년도에 또 카수리 진출을 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2013년도에 진출했어요. 카수리 비즈니스도 진출을 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2015년 말 2015년 카수리 진출을 해갖고 지금은 본인이 직접 카수리도 하는. 근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4년밖에 안 되는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요. 창업하는 분들 많은 사람이 나는 돈만 있으면 투자 비용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돈 펀딩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먼저 테스트와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례를 봤습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게 창의 행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시작 포인트는 첫 번째는 갈망에 시작하고 갈망 다음에는 스마트 스텝. 그러니까 똑똑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똑한 행동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배우고 다시 실행하고 이 사이클을 거리는데 이 대목에서 스마트한 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적어놓은 거예요. 조금 변형시켜 다시 적어놓습니다. 한번 첫 번째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만으로 빨리 해보자. 가진 것만을 빨리 해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나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가진 거 갖고 테스트 해보자 이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만. 두 번째 시작. 허용순실 범위 내에서 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어차피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손해봐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500만 원까지는 손해봐도 오케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아깝긴 하더라도 내가 요거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집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건 아닌 범위도 있잖아요.
배는 아파도 괜찮은 정도 범위.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 정도 범위.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을 막 고용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 자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라는 거죠. 허용 충실 범위 내에서 하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 끌어들이기. 예. 초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처음에는 테스트 해보니까 얘기 안 돼. 다른 사람 끌어들일 때 이런 거죠. 이 사업을 해보자. 사람을 고용하면 비용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동업해보자. 그럼 돈이 같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비전이 있는데 이성 선생님 같이 하시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고민할 거라고요. 예, 같이 하지 말고 이런 거. 김소영 선생님, 예, 우리 같이 사업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같이 설계도 하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또 생각이 있을 거라고. 왜냐면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걸 그만둬야 되냐? 그거 그만두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특별히 요 시간 내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한 1년 동안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가감이 요구하죠. 이제는 그만두시고 이거 올인합시다. 그럼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할 때는 이게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데 한두 번 사이클 돌리다 보면 판단할 거예요. 이거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고객도 있는 것 같고 이 아이템 반응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몇 시행착오 해보니까 이 정도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투자 자금 받고 제대로 돌리면 할 수 있겠네라는 감이 생길 때 그때는 이제 그만두시죠. 얘기하는 거죠. 확실히 정리하시죠.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우리 할 때가 정리하시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 손실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발견한 장애 요소 해결하기. 발견한 장애 요소 해결하기. 그러면서 발생한 수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거나 그러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준 적 있나요? 예. 어떤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가 옛날에 그 집에서 옛날에 아파트 살았어요. 예.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빌라 갔던 거. 근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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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똑같잖아. 중국잖아. 예. 제가 컴퓨터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발명가였다는 얘기를 드렸나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께서 발명가셨어요. 평생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는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 없어진 TBC 방송국이 있었어요. TBC 방송국이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가 방송국을 하고 있었어요. TBC라는 방송국.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발명 경진대회도 막 나가시고 그래갖고 설명할 때 제가 방청객으로 가서 뭐 하는 걸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발명 제품을 만들어서 처음에 사업을 하면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잘 팔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하게 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 이사를 가게 돼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고 한 1년 뒤면 자꾸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밤 12시 넘는데 막 누가 밖에서 시끄럽게 우리 집을 막 발로 뽕뽕 차고 그러더라고요. 예, 빚쟁이인 거예요. 빚쟁이 우리 집에 쫓아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는 아버님께서 그럴 때마다 빚을 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회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점점 나이 드시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도 더욱더 판단력이 흐려지시는데도 여전히 투자는 큰 투자로 하시고 투자가 클수록 손해는 크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거든요. 대기업을 다녔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왔잖아요. 이거 공무원이잖아요. 대기업을 다니고 그다음에 학교 교수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죠? 제가 신용이 좋잖아요. 신용이 좋으면 또 뭐 하기 좋아요? 대출해주기 좋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꼬드기가
얼마만 땡겨줘. 땡겨드렸어요. 그럼 뭐 처음에 안 된다고. 왜냐면 저희 아버님 사업을 이렇게 말아서 드실 것 같은데 보이기 때문에 드렸죠. 제가 이제 그 뒤에 한참 뒤에 왜 아버님이 왜 이렇게 실패하셨는가 봤더니 가진 것만으로 빨리 해본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그 예측하에 미리 다 설계하고 투자까지 해서 한 방 딱 했는데 예측한 대로 안 팔리고 예측한 대로 고객 반응이 없고 이럴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마다 우리는 빚쟁이 추천하고 집에는 재고 많이 쌓이고 같이 옮겨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20년. 나중에 한번 기회 됐지만 그래갖고 제가 재작년까지도 부채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채의 근원 원인이 어디였다는가 봤더니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저희 아버님이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혹시 나중에 재산 정리하면서 띄워봤어요. 혹시 저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채가 또 있는가 봤더니 다행히 없더라고요. 예. 그게 물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가진 것을 빨리 안 해보셨고 허용손실 범위 내상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 끄들여서 함께 다 망하게 하시고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안 고치시고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어렵고 이게 잘 몰랐는데 지금 판단해 보니까 아버님이 그런 패턴들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패턴을 했겠느냐? 수많은 창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스마트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미래는 확실할 거야. 이런 얘기. 근데 진짜로 제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는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향되게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아니 저는 사업을 몰라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 환경을 예측하고 그거대로 판도가 흘러갈 거라고 하고 그거가 아닌 거에 대한 예측을 얘기할 때는 귀 막으시고 안 들으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알았죠. 지금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럼 교수님 너무 긍정적인 것도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좋아요. 단 실험과 테스트를 해보면 괜찮다는 거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긍정적인 거 좋아요. 긍정적인 건 왜 좋냐면 추진력이 원동이 돼. 그런데 실험하고 테스트 해보면 오케이. 실험과 테스트만 하고 그냥 아까처럼 무한한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올인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행동이 최선인 이유. 그러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일 때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1 한번 할게. 1. 행동을 하면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죠. 2. 어떤 방식이 효과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3.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 행동하면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5.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된다.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도 잘 맞는지 아닌지 경험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식당을 하고 싶어요.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 요리 만드는 거 너무 싫어해. 몰랐어. 집에서 좀 이렇게 먹는 거는 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거가 너무너무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봐야지 알죠? 네. 해봤더니 너무 좋아. 이런 맛이야? 해봐야 한다는 거죠. 6. 시작. 행동을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에 따라 또 다른 방향을 알게 된다. 행동했더니 다른 사람이 했던 걸 결과물을 좋아해. 딸기를 갖고 왔더니 막 사람들 오는데 반응이 좋아해.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냐? 시장의 반응도 함께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 행동에 나서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누가 봤더니 좋아 보여? 그럼 저도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합시다. 마침 사람 뭐 좀 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데 좀 도와줄래요? 도와줬더니 생각보다 잘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요리요리 아시아 협동조합 개입된 게 처음부터 요리요리 아시아 협동조합 할 거라 생각 안 하고 뭐 있을까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했다가 쏙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협동조합 이정기 목사님이랑 같이 하시는데 행동을 하면 함께하는 소위 동력할 사람 파트너가 생깁니다. 8. 행동에 나서면 이를 더 빠르게 좋은 이용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일단은 저질러 보고 행동을 해봐야 실제 이거보다 더 적게 드는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면. 9. 행동에 나서면 나머지 인생을 마냥 획득에 가고 후회하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사람 있잖아. 내가 10년 전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남자 만났을 때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졌었나 궁금하지 않아? Just imagination. 궁금할 때 있잖아요. 예, 차마 Curious. 예, 궁금하다. 그럼 Curious. 물어봐야지. 후회하지 않으면 물어보고 아니면 해볼 수밖에 없죠. 10번 시작. 생각만 하다가 인간적으로 별 재미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예, 실패를 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재미있다 이거죠. 재미없는 사람이죠. 11번.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12번. 행동은 항상 증거를 남긴다. 행동한 것은 증거를 남기 때문에 증거한 걸 기반으로 다음번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토대가 된다. 저희 대학 교수들도 사업 제안서를 막 내거든요. 실패도 또 내고 또 내고. 근데 내놨던 게 증거 삼아돼서 또 다음번에 낼 때 또 토대가 되더라고요. 행동을 했던 거가 좋은 도구가 돼요. 근데 단 이걸로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겠죠. 13번. 행동에 나서면 무엇이 실패인지 알게 된다. 예, 미리 아무리 학습해봐야 몰라. 일단은 액션을 해봐야 그 실체가 뭔지 알게 돼요.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이게 책에도 나오는 13가지 원칙들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거 할 때 첫 번째가 갈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갈망에서 갈망은 일종의 디자이어. 강력한 갈망. 이게 무슨 영화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Freedom. 프리덤. 영어가 프리덤이었어요? 아니. 아니. 쇼생크의 탈출. 네. 쇼생크 탈출 아세요? 영화? 그게 영화 원제가 뭐인지 모르겠다. 쇼생크의 탈출 보셨나요? 보셨죠? 행동만 봐도 freedom이라고 하는데. 프리덤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 거 맞아. 이 사람이 행동만 봤습니다. 예, 누명을 써갖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낙관적으로 결국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서 탈옥에 성공을 해. 네. 영화 되게 재밌어요. 지금 봐도 괜찮아. 되게 무한 긍정을 갖게 되는 건데 무언가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신중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읽을게요. 갈망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발생하신다. 첫 번째 시작은 갈망부터 해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출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은가가 있어요. 나 진짜 뭐 하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죽겠어! 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점. 그거 없는 상태에서 아까 무슨 크리에이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고 싶은 게 없는데 하고 싶은 게 안 생긴 사람한테 창업교육 시켜봐야 사실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요. 왜냐면 그 사람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둘 게 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갈망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갈망은 열정은 아니에요. 열정.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갈망은 사랑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될까지 마음을 열심히 없는 사람이 못하냐. 열심을 전제로 할 때는 시작도 못하니까 열심 없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망을 하면 하고 싶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뒤에 열정이 생겨. 근데 열정이 없는데 제가 시작해도 되나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정도 같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면 영영 아무것도 시작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럼 마음에 막 하고 싶은 감정도 들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볼 때도 내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논리적으로도 설명돼야 돼. 두 개가 합쳐지면 이 열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열망.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거 분야에 창업을 하다 내가 이 일을 만들어 줄 게 있다면 진짜 그거 하고 싶어서 못 살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느냐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가 먼저 생기지 않을 때 섣불리 액션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사이클 돌려야 되는데 한 번은 가. 그 다음에 안 돌아. 열망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한 번 하고 됐다 쉬자. 됐다 쉬자. 제가 저기 연애할 때 26세 연애를 시작해서 25세 연애 시작했나? 25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8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일주일에 한 5일은 만났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만났어요. 직장 생활도 만나고 그때 아내도 뭐 유치원 선생님들도 거의 매일 만났어요. 뭐 일요일 교회에서도 만났는데 주에도 계속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도 아내랑 저랑 뭐 1시간 이상 떨어졌거든요. 아내는 강북 쪽이고 나는 강동 쪽이고. 그러니까 밤에 늦게 되면 맨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고 시집에 들어가고 그랬죠. 차라리 이 돈 모으면 내가 집을 사겠다? 뭐 이럴 정도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 안 하겠어요? 피곤하죠. 엄청 피곤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일찍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어떨 때는 아내가 유치원에서 야근을 한대요. 그럼 가서 또 뭐 해줘요? 같이 못도 박아야지. 그냥 유치원 교사였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주로 이게 노가다가 많아요. 이게 못질하고 못 붙이고 같이 붙이고 만들고 잘 못 만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게 재밌겠어요? 엄청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 갈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갈망 왜? 근데 반대로 이게 회사 일이야 생각해봐. 저 악덕 기업입니다. 집에도 못 가게? 자비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래? 악덕 기업 중에는 악덕 기업이 없죠. 신고해야 돼. 근데 이걸 하죠. 왜냐하면 그는 소위 말하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적인 거와 이걸 투자하고도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 포인트는 뭐라고요? 갈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갈망은 이 창업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핵심 자원이에요. 이게 안 부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열정에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이 나. 하고 싶어 죽겠어. 혹시 여러분들 뭐 명품 좋아하시는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누워서도 이거 물건 사고 싶어서 뭐 보이고 그러신다면서요? 꿈에도 꾸고 그러나요? 진짜로? 안 보여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근데 그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냥 열병과 같은지 안지는 그 마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변한 일 없으면 그런 갈망이 맞아요. 근데 한 번 샀더니 그 갈망이 식어. 그런 진짜 갈망이 아닌 거죠. 그냥 유행이죠, 유행. 따라서 갈망은 내가 진짜 이거는 실패하는 걸 꼭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그 분야에 창업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망은 읽어보시죠. 시작. 생명의 나설 동기를 부여해주고 분명히 아까 리스타트 방식이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해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 해야 될 동기를 부어지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크랙션을 해도 실패해요. 근데 다음번에 한 바퀴 더 돌릴 인내를 부어주죠.
세 번째, 특히 자녀를 만났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괜찮게 아니 사랑이면 됐어 귀찮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났더니 한 5년 10년 했더니 대화할 때 얼굴 쳐다보지 않고 대화도 하고 뭘 반응해도 주의력 집중 안 하고 반응하고 이런 걸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아내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좀 오래 연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옛날에는 해맑은 표정으로 날 봐줬던 그 남자가 나중에 보면 시큰둥하고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고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고 난 중요해서 얘기했는데 잊어먹고 당신은 변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갈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만나는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걸 창의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다른 아이디어를 주구장창 생각해 날 텐데 그 창의적인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힘들 때 갈망이 없으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걸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포인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진짜 하고 싶어 죽겠 이런 거. 그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없는데 그 분야에 창업을 하면은 이분은 10중 8구는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중간에 실패하면 바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기억을 해보니까 제 아버지가 가졌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목적이 진짜 창의적인 요 물건으로 해서 사업을 이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외람 때 말씀드리면 돈이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떨 때 쉽게 포기하고 딴 걸로 바꾸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다가 좀 안 되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엎어. 이 길이 아닌가 봐 또 바꿔. 이런 것들을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분야를 정하고 영역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이 분야가 진짜로 나한테 갈망을 할 수 있는 거리인지를 살펴보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 가능한 사업인가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난 진짜 이거 싶어. 달에 좀 갔다 와야겠어. 달에 산도 와갖고 달에 좀 갔다 와야겠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서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 내 역량을 벗어나는 막 일들을 디자인하고 있는가?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 시작.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면 이거 하면 진짜 나 말고도 진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진짜 그 의미가 있는 일들이 요거 되면 진짜 지역사회도 도와주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진짜 도와주고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잘 돼봐야 그냥 내가 돈 잘 버는 거 이상하게 돈 좀 잘 벌게 하는 거가 가슴을 뛰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이슈. 네 번째 일을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진짜 너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이 4가지 기준은 조금 이따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한첸이라는 이 사람도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에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인 첸이군요. 제인 첸. 제3세계에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대요.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깐난 아이가 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출산하고 애가 죽게 되는 비율이 꽤 높은데 왜 비율이 높은가 봤더니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때요? 저체온증.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체온증 걸릴 만한 애는 어디다 넣어주죠? 인큐베이터 넣으면 거의 100% 사는데 왜 저체온증에 걸리냐면 보통 9개월 반 만에 출산해야 되는데 조사를 한다든가 뭐 8개월 만에 난다든가 이럴 때는 100% 인큐베이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체온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이런 제3세계의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걸 알고 선진국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려고 무슨 보급 사업을 당연히 하겠습니까? 인큐베이터 보급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했어요.
대표적으로 네팔 같은 나라에 인큐베이터 보급 사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보통 한 대에 얼마가 했더니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인큐베이터를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아 사망률이 안 주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조한 첸, 요 팀이 이제 스탠퍼드의 디자인 싱킹 수업을 들었던 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라는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왜 인큐베이터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 네팔만 해도 정전이 너무 자주 되는 거예요.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카트만두 시내도 뭐 하루에 10시간 정전 뭐 이런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두 번째, 이게 수도에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애를 낳는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깐난이만 보낼 수 있어요? 누가 가야 돼요? 엄마 가야죠? 엄마 가면 애들 언니 있어요. 그럼 누가 봐?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 가야 돼요. 가니까 누구도 가야 돼? 남편도 쫓아가. 그러니까 한 식구가 가야 돼. 가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애를 인큐베이터에 보내기 위해 한 식구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런 문제 때문에 인큐베이터 보급 사업이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이 팀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엠브라스라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시가 단가 20만 원짜리예요. 가격은 얼마냐? 10분의 1 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전기 배터리 충전을 하면 최소한 7시간은 가요. 체온을 유지돼요. 근데 아까 전기가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뜨거운 물에 담가놓으면 3시간이 유지가 돼요. 전기가 있을 때는 충전, 전기가 없을 때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보충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을 가서 만들었는데 이 제인 첸 이 친구는 원래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에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가서 보니까 갑자기 네팔의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갈망이 확 생겼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나서 보니까 공감도 생기고 갈망이 확 생겼어요. 그래갖고 원래 스탠퍼드 대학은 되게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회사에 취업하려면 포기하고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죠. 그 회사 이름이 엠브라스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이거 사업하던 것들을 성공시켜갖고 결국은 GE가 펀드 매니저가 돼갖고 펀드를 대고 막 해서 꽤 큰 사회적 기업이 됐고 이 사람은 갑자기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 소위 말하는 금융 쪽 일을 하려다가 갑자기 사회혁신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망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과 사람과 부딪히고 할 때 갑자기 현장성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갈망이 확 부어지고 그러면서 올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결국 현장에 가보고서 액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탐스라는 신발 회사 사장도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제3세계를 도와주는 원포홈 비즈니스는 탐스라는 수준을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아르헨티나 가봤더니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애들이 소위 말하는 신발이 없어 고통받는 걸 딱 보고 가슴이 아프고 거기다 열정이 부어지고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일들을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들은 뭔가의 스토리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강렬한 갈망이 부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왜 그 사건이 의미 있느냐? 분명히 시련이 오는데 실패가 오는데 그를 뚫고 일어날 힘의 원천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을 할 텐데 조금만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